2돌 정도 된 아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감을 겪었을 때 던지거나 때리거나, 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대상은 부모님이지만 좀 이런 낯선 사람이나 이제 또래들, 이런 사람들한테 위협을 느끼는 아이들은 좀 모르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특히 엄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공격성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본능적인 거예요. 공격성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우리는 공격성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생존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시기는 수렵 채집인 시기예요. 왜냐면 그 시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그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현대인의 뇌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의 환경에는 공격성이 우리 인류의 어떤 인류 전체의 생존에 필요한 특성이었고, 그래서 어떤 개체들은 특정 비율로 공격성을 더 잘 느끼고 이거를 더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런 유전적인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공격성은 모두에게 있어요. 어른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폭력적인 영화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하고 막 죽이고 때리고 막 이런 테마의 컨텐츠들을 즐깁니다. 그죠? 저는 사실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즐기는 이유는 사람의 공격성이 본능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형태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감상한다거나, 아니면 뭐 축구를 한다거나, 뭐 복싱을 한다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수준에 맞는 적당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표출한다는 거는 전전두엽의 어떤 이성적인 뇌의 발달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 아이들은 공격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아이가 만약에 7살인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되고 소아정신과에 데려가셔야 됩니다. 5, 6살 정도에도 조금 걱정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일단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받아들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 이거 말고 실제 있는 것, 그대로의 모습, 아이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격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는 그리고 기질적으로 그게 조금 더 있어. 그리고 이거를 더 잘 표출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공격적인 아이들은 보통 부정적인 정서가 이렇게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죠.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있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차분한 부모의 존재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부모가, 사람이 막 화를 내는데 상대방이 그냥 차분하게 있으면 화가 가라앉거든요. 부모님이 먼저 차분해지는 게 중요해. 그러려면 정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공격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발달 단계라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공격해서 화가 날 때, 혹은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막 나 뜨겁고 막 미안하고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그럴 수 있다.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동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사실 모든 훈육이나 아이의 부정적 감정 대처에 있어서 그냥 똑같은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차분할수록 아이도 진정한다, 이걸 생각하시고 차분해지는 거, 그게 1번이고요. 만약에 그 순간이 아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성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냥 뭐 던져도 되는지 몰라서 던지는 거 말고요,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한 거라면 일단 그 감정을 읽어줍니다. 왜냐면 그래야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는 너 지금 뭐 네 맘대로 안 돼서 너가 싸우려던 게 자꾸 무너져서 화가 났구나, 네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부모가 언어로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을 진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해주고, 나는 네 감정을 나도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절반 이상 떨어진다고 해요. 그 감정의 강도가.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의 행동에
너의 감정은 괜찮아. 너의 감정은 알겠어. 그런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공격적인 거, 타인이나 너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 그건 절대 안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때리면 안 돼. 이유까지. 아파. 때리면 아파.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아이의 주의가 부모님한테 온 상태에서 아이의 뭐 어깨를 잡는다거나 너무 아프지 않게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때리면 안 돼. 아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대안을 주시면 더 좋아요. 만약에 내가 아이에게 준 이유와 함께 좀 밀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때리면 안 돼, 아파 라고 했다면 아프지 않은 것은 때려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아이는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한테 때리면 안 돼 라고 말하잖아요. 던지면 안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장난으로 막 옆 사람을 때리기도 해요. 살살. 아니면 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팡팡 쳐서 털기도 해요. 뭐 아니면 이렇게 모기 같은 거 이렇게 때려 잡기도 해요. 허용되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그냥 안 돼. 그러면 되게 헷갈리겠죠. 그래서 뭐가 진짜 안 되고 되는지를 더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때리면 안 돼. 아파. 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프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때릴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때리고 싶어? 그러면 너의 인형을 때려. 때리고 싶어? 그러면 이 베개를 때려. 던지고 싶어? 그러면 이 가벼운 걸 던져. 왜냐면 무거운 건 던지면 쿵 소리 나서 안 되거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내가 분노를 부모가 금지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분노를 지금 느끼지만 그거를 표현해도 되는 방법이 있구나. 다만 사람을 때리는 거는 아프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내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사람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위협을 느끼는 정도도 낮아지고 더 감정을 자신 있게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되는 행동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보통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많은 분들이 말로 표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이가 웬만큼 크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상적인 대처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막 화가 여기 끝까지 왔는데 말로 하세요. 그러면은 화가 더 나겠죠. 오히려 좌절감이 들겠죠. 내가 못하는 거를 하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겠죠. 애초에 그래서 화가 난 건데 아예 뭐 감정 수준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셔야겠지만 정말 막 던지고 때릴 정도로 화가 났다면, 그리고 어린 아이들 중에는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몸으로 좀 행동을 해야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냥 화가 났을 때 막 이렇게만 해도 풀릴 수 있어요. 감정 조절력이 많이 올라오면. 근데 어릴 때는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실현 가능한,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어떤 몸을 써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뭐 깨물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던져도 되는 뭐 고무공 같은 거 줄 수도 있고요. 막 이런 거, 뭐 이런 모션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뭐 바깥에 있다면 발을 이제 굴름으로써 이제 좀 분노를 해소시킬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 뭐 내가 그게 별로 이제 힘들지 않다 그러면 소리 지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도 화가 났을 때 소리 한번 지르면 좀 많이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들에 의존한다는 게 절대로 장기적으로 아이가 그렇게 해야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아이한테 지금 뭐를 던지게 허락하면 평생 던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이의 뇌가 지금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공격성 문제로 보통 고민하는 2돌, 3돌 이 정도의 아이들은 아직 감정 조절 능력이 당연히 뇌 발달 단계상 되게 미숙한 상태이고, 앞으로 전두엽이 더 잘 발달하면서 그런 게 없어도 스스로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또 커가면서 부모님이 거기에 맞게 이제는 좀 말로 표현해 볼 만한 시기인 것 같다. 그러면 말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모범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일상 속에서 부모님이 매일매일 감정 조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아이가 전반적으로 너무 공격적이다. 뭐 기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공격적인 성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뭐 이런 놀이들,
있는데 뭐 격렬하게 몸으로 노는 놀이 있잖아요. 아빠랑 주로 하는 뭐 침대 위에서 막 이렇게 뛰거나 막 달리거나 밖에서 뭐 하는 그런 격렬한 뭐 아니면 뭐 레슬링 같은 거 있어요. 이 관련해서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 아이와 몸으로 놀아주세요라는 책인가? 이 격렬한 몸놀이, 영어로는 이제 rough and tumble play라고 하는데요. 이 격렬한 몸놀이의 어떤 이점, 정서적인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방법까지 되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되게 공격적이라면 그 책을 주고 아빠한테 던져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격렬한 몸놀이 아니면 뭐 종이 같은 거 막 이렇게 찢고 막 구기고 던지는 놀이 뭐 아니면 야외에서 막 뛰어다닐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놀이할 때 막 자동차끼리 쿵 부딪히거나 막 뭐 있잖아요. 남자애들 좋아하는 놀이 막 공룡 피규어 가지고 막 와와 하는 거 뭐 아니면 매트 위에서 블록 높이 쌓았다가 이제 팍 해서 막 무너뜨리는 와르르 하는 그런 놀이 아니면 칼싸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보기에 좀 너무 공격성을 내가 오히려 부추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놀이 속에서 이런 폭력적인 성향의 놀이, 공격적인 성향의 놀이가 뭐 막 머리 자르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테마로 가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아이의 공격성을 막 없애려고 하거나 억누르려고 하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결국엔 내가 1년 뒤에 보면 내가 그걸 왜 걱정했지 할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